원더윅스 수면 퇴행, 그리고 아이가 아팠을 때 어땠었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원더윅스 첫째 때는 60 몇 주쯤 됐을 때 그때서야 원더윅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네, 두 분은 원더윅스 같은 거 안 상태에서 아이 키우셨을 것 같은데요. 저 그쵸. 잘 먼저 맞던가요? 저는 굉장히 잘 맞았었거든요. 아, 너무 네. 정확히 맞아가지고 네. 그 뭐랄까 아이의 눈빛이 그쯤 되면 사춘기에 저런 눈빛이 오나 싶은 그 눈빛으로 바뀌어요. 아기가 엄마는 굉장히 너무 어렸는데도 네, 굉장히 악인데도 한 6, 7개월 안고 기고할 때쯤부터는 뭔가 눈빛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엄마를 믿어도 돼? 이런 눈빛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저만 알아요. 남편도 같이 공동육아를 그때 했었는데도 저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아는데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아, 친구들한테 원래 이런 거냐 그랬더니 저는 친구들이 애들이 다 초등학생이라 원더익스가 뭐니에요. 그쵸, 원더익스가 뭐야? 맞아. 애들이 특히 도채고 뭔가 퀘스트를 얻을 때 있잖아. 그랬더니 애들은 원래 울었다 좋았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키우셨구나. 원더익스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건 아니야. 애들이 원래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 그러면서 배우고 커. 맞아, 이게 원더익스라는 이제 기존의 개념인데 우리는 어느 시기에는 어떤 퀘스트를 깨고 어떤 시기에는 어떤 걸 깨고 디테일하게 배우는 건데 제가 이 주제가 나왔을 때 꼭 해야겠다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원더익스에 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원더익스가 뭐가 중요하다고 애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데려와야지. 원더익스 같은 걸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네, 네. 우리가 설마 네, 네. 아이가 아픈 것과 원더익스를 지나면서 아이가 예민해지고 찡찡거리는 것을 네, 네. 구분하지 못해서 아이를 큰 원더윅스를 위험에 맹신하고 빠뜨린다. 있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마 우리가 그거를 모를까? 우리가 음, 24시간을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엄마인데 아이를 큰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금도? 지금도 화가 나요. 근데 또 중간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는 거 저는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워낙 예민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이의 그 눈빛 변화 하나도 느꼈지만 베베 구루장님이 워낙 예민해서 아니면 아기가 제가 워낙 워낙 예민해서. 저는 또 오래 사람을 관찰하는 직업을 했었고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는 네, 더 느꼈을 수도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아이일 수 있고 엄마도 편안한 엄마일 수 있어요. 저처럼 예민하지 않은. 그러면 이렇게 둘이 셋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모르는 것도 사실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힘들 때 얘가 이런 시기를 그쵸, 지나고 미리 있어서 예측할 수 힘들까? 있으니까. 내가 좀 힘들 수 있는 걸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엄마들이 대비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고요님은요? 저는 원더윅스를 알고 전혀 키우셨으니까. 겪지 않은 엄마입니다. 저는 그 책 음, 좋아했어요. 엄마 나는 잘하고 있어요. 책이 너무 그 음, 표紙음, 귀엽고 내용도 재밌었는데 일단 주수가 전혀 맞지를 않았어요. 원더윅스 음, 제시하는 몇 주 차의 어떤 발달 그리고 10번의 도약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일단 전혀 맞지를 않았고 저희 아이는 상시보채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나는 완전히. 특별히 이렇게 본적 상시부찜.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 그 원더윅스 허점이 하나 있는데 10번의 도약기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많이들 인터넷에서 이미지 보셨을 거예요. 그 원더윅스 캘린더. 비 오는 거. 네. 그런데 거기에 잘 보면 원더윅스 말고도 아이의 기분이 맑은 날 흐린 날이 계속 표시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흐립니다. 네. 맞아. 그 스케줄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상시 흐렸던 아이. 저는 명확하게 수면이 흔들릴 정도로 이거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대근육 발달 시기에는 많이 느꼈어요. 일어날 때가 제일 심했었던 기억이 나고 또 제가 좀 일과 강박이 있었어서 정말 군대식 생활을 하였고 낮잠이 항상 잘 따라왔어요. 연장도 잘 된 편이었고 근데 낮잠이 흔들리는 시기는 항상 그 행동 발달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못 자는 거죠. 저는 이제 그냥 눕히고 나오면 아이가 혼자서 자는 분리수면을 하였었는데 그렇게 못 자는 시기에는 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지 않았어요. 일관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원더윅스는 아이가 잠을 좀 못 자고 그게 흔들리는 시기에도 내가 기존에 입는 방식을 꼭 따라야 한다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는 그냥 안아 재웠어요. 저도. 한 일주일씩, 2주일씩도 안아서 재웠고 자기가 내려가요. 지나면. 내려서 자겠다고 해요, 본인이. 그래서 그쵸? 안아서 재워서 내려가면
그때 다독이면 또 누워서 다시 음. 자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음. 낮잠은 아예 그냥 아는 채로 돌아다니면서 8, 9개월에도 재운 적이 있었고, 그래도 결국은 다시 그 힘든 시기가 지나가면 누워서 잘 수 있는 시기가 오기 자고. 때문에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잠드는 걸 어려워하는 시기에 안아재우거나 뭐 달래주면서 재워주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맞아. 네, 아주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우리 모두 동감한 아이의 발달을 넘어설 수 없다. 일관성은. 저도 되게 걱정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공부하기 전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다시 버릇이 나쁘게 들면 어떡하지 되게 두려웠는데 일단 그래도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재우자. 그리고 그 시기에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한두 가지씩 수면 의식을 스스로 늘려요. 맞아요. 엄마가 밥 맞아, 낳고 맞아. 이렇게 바쁘고. 돌아다닌다거나 네, 네. 창밖에 있는 나무에 인사를 해줘야 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긴 위안 시간을 맞아, 갖고 맞아. 싶어요. 잠들기 전에. 그래서 네. 그렇게 충분히 해주고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이 들고 애가 덜 울고 그 시기가 지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덜 해요.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물론 아이들마다의 케이스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그쵸, 그쵸, 두려워하시면서 아이를 그 안 돼, 정도는 나쁜 버릇 될까 봐 아닌데. 네. 안 해주면 안 돼. 이 정도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좀 충격받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안아서 재웠더니 저희 아이 촉조기로 재웠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워서 자던 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수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나쁜 잠버릇 없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아기띠를 너무 좋아해서 30개월까지 아기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주 안아줬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밤에 안아재우는 게 두려운 분들은 계속 아기띠로 아이를 재우는 게 싫으신 거잖아요. 저는 근데 누워서 재운 대신에 낮 동안 굉장히 많이 안아줬다는.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고 보듬어 줘야 되는 어느 그 정서가 충족될 만한 스킨십 해야 되는 총량은 사실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낮 동안 그렇게 많이 안아주고 해서 누워서 자는 거를 아이도 덜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어요. 많이 안아줍시다.